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컴퓨터공학과 학과 및 동아리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비상대책위원회장 박민재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오랜 12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차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임원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과 소개, 세 번째로는 이수 체계, 네 번째로는 연간 행사 소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아리 설명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통,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임원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맡게 된 컴퓨터공학과 17학번 박민재고요. 그리고 부비대위원장으로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18학번 김서영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임원으로는 지금 4명 있는데 지금 다 재학생들이고요. 이제 집행부처장 컴퓨터공학과 20학번 최인규 씨, 관리부처장 컴퓨터공학과 20학번 박원영 씨, 그리고 관리부처장 컴퓨터공학과 20학번 고혜연 씨, 그리고 총무부처장 컴퓨터공학과 20학번 박민정 씨,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학과 소개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해드리고자 해요. 자, 여기 작은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작은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컴퓨터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알만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CEO고, 스티브 잡스, 이분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애플의 CEO였던 사람이고, 아이폰의 디자인을 한 그런 사람이고요.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CEO였죠. 이렇게 3명의 사람들은 이 새 회사들을 만들 때 작은 컴퓨터로부터 시작했어요. 뭐 이제 어떤 분은 뭐 이제 그 차고에서 시작을 했고, 어떤 분은 뭐 이제 그냥 자기 집 방에서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한 거죠. 작은 컴퓨터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컴퓨터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세상을 많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컴퓨터공학과에서 어떤 기술들을 배우냐면,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역을 설명드리자면 1983년에 이공대학 전자계산공학과로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7년에 공과대학 편제 개관에 따라 전산, 전파공학부로 개편이 되었고, 1999년에 학부 분산 편제 개편에 따라 전자족보 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1년에는 이제 전자정보학부 컴퓨터공학과로 개칭되었고, 이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의 컴퓨터공학과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전문 지식 습득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각 분야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초과학의 충실한 학습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 세 번째는 기술적 문제를 공식화하고 첨단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네 번째로 공학 윤리 의식을 갖추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IT 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컴퓨터공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컴퓨터공학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옆에 그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엄연히 다릅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일단 컴퓨터공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수하는 게 좀 약간 전 범위를 좀 넘나드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기초 전공 필수로 이제 뭐 네트워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뭐 이제 데이터 쪽도 하고 뭐 이제 여러 분야를 이제 손대거든요. 알고리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간 넓은 분야를 배우면서 컴퓨터공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에 집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그에 비해서 저희와 약간 좀 전체적으로는 얇게 배우는데 약간 한 분야로 깊은 약간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왜 안 되지? 이수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할 학점은 이제 140학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학점은 최소 96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교양학점은 최소 32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나뉘고요. 교양 같은 경우에는 중액교과, 배분이수교과, 기초교과, 자유이수교과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3개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공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이 기초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과 대학을 다니면서 공대로서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기초들. 그러니까 수학이랑 물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물리학 및 실험 1, 미분 적분학, 선형대수, 미분 방정식 등등의 6개의 과목을 배웁니다. 이게 전공 기초고요. 전공 필수는 일단은 저희 학과, 그러니까 공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학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전공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의 핵심 과목이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바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배우고 전공 필수 과목은 18과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선택. 전공 선택은 산학 필수와 전공 선택 이렇게 또 내부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일단 전공의 더 전문적, 세부적 분야를 더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쪽을 가고 싶으면 데이터 쪽 관련 과목을 들으면 되고 게임 쪽을 가고 싶으면 게임 관련 과목 그런 식으로 들으면 돼요.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전공이 더 세부적인 분야를 배우는데 뭐 이제 최신 기술 프로젝트 1, 2 이런 것들은 약간 요즘 이제 산학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 몇 개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계학습, 딥러닝, 뭐 이제 자연어 처리, 뭐 데이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제 게임 쪽에는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UI, UX 프로그래밍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공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일단 전공 기초는 일단은 졸업일수 학점이 이제 140학점이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전공 기초는 이제 18학점 이상, 전공 필수는 48학점 이상, 산학 필수는 12학점 이상, 그리고 전공 선택은 18학점 이상. 걔 다 전체를 더해봤을 때 96학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제가 아까 여기서 뒤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 이제 최소 96, 최소 32잖아요. 근데 졸업학점은 140학점이니까 뭐 이제 나머지 2학점은 따로 그냥 뭐 전공에서 더 듣든 교양에서 더 듣든 채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공 학점이 이렇게 96학점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교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하시던 분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뭐 후마니타스 칼리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입학하신 분들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이제 교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필수 인문학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과 가치의 탐색, 그리고 그 다음엔 세계와 시민, 그리고 빅뱅에서 문명까지 이 세 과목을 수강해야 되고요. 이제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교과,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될 기초교육 과목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성찰과 표현, 주제 연구, 사실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성찰과 표현은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 그리고 주제 연구는 이제 우리가 논문 써보기, 그리고 3번째는 대학 영어를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 과목을 듣고 8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초교과로서요. 그리고 배분 이수 교과는 폭넓은 교양 지식 습득을 위해서 이제 좀 7개 영역 중 4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를 들으면 돼요. 단 겹치면 안 됩니다. 겹쳐도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과 겹쳐도 되는데 뭐 이제 근데 만약에 겹치게 들으면은 여기 뭐 이제 2개 듣고 1개 듣고 1개 듣고 1개 듣고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개씩 듣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선택하면 돼요. 분야별로 이제 각자 다 다르게 1개씩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7개 영역 중에 4개 영역을 선택하셔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이수 교과는 아주 가벼운 교양 과목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생 때 하는 신입생 세미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 농구,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아니면 뭐 커피 타는 뭐 그런 자유이수 교과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가볍게 좀 이제 약간 쉬엄쉬엄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과목을 합쳐서 3학점 이상 이수하면 돼요. 일단은 전체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1학년 1학기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과목 들어야 되냐. 근데 뭐 약간 여기서 조금씩 바뀌어도 되지만 일단 1학년 1학기 때는 후마니타스 교양 2개를 들어요. 일단 인간의 가치 탐색 하나 혹은 그 다음엔 글쓰기 1 이렇게 듣고 물리학 및 실험, 미분적 분학, 선형대수 그 다음에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18학점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뭐 이제 21학점 나는 나중에 좀 고학년 올라갔을 때 좀 편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이제 좀 추가해서 또 들으셔도 되고요.
네, 일단 1학기는 이 정도로 요약이 되겠네요. 뭐 글쓰기랑 시민교육, 시민교육이 아니구나, 이제. 그 세계화 시민. 세계화 시민 들으셔도 되고, 빅뱅에서 문명까지나,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겠죠. 인간과 가치 탐색, 이제, 빅뱅에서 문명까지, 글쓰기, 21학점을 들으실 분은, 그리고 물리학 및 실험, 미분적 분학, 선형대수,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21학점을 듣고 싶은 분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18학점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제 그 인간과 가치 탐색, 그리고 이제 글쓰기, 이제 물리학 및 실험, 미분적 분학, 선형대수,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18학점 들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혹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과 동아리 설명회잖아요. 과 동아리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일단 학생회사는 연간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 때는 뭐 했냐? 일단은 비대면, 작년이 비대면이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잠 행사를 했고요. 저희는 아마 이제 2학기 때 대면 때 할 생각이에요. 과잠 행사는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맞이 아이스크림 선물 행사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저희들이 과 학생회에서 간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간식 행사 해가지고 비대면 학기 때는 이제 기프티콘을 좀 뿌려드렸어요. 학생회비를 낸 분들에 한해서 이제 시험 기간 간식 행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대면 학기 때도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A4 용지 판매 행사들을 했고, 과 사물함 대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배분받은 과 사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 사물함을 이용해서 이제 무겁게 집이랑 학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게 과 사물함을 대여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에코백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과 돋바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대면 학기 때는, 그래서 이제 과 돋바 디자인을 여러 가지 이제 뽑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된 분은 이제 상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돋바 디자인 공모전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면 학기 때 이제 벚꽃 필 때 있잖아요. 한 4월 달쯤에 벚꽃 필 때 이제 사스계 광장이라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저희 단과대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걸리랑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이제 거기서 배달 음식 시켜서 이제 벚꽃 소풍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음료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었고, 아마 이제 만약에 과 동아리 들어가게 되면 동아리분들이랑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강총회도 했었어요. 개강총회 여기 가운데 이러고 있는 게 2018년도에 접니다. 네. 이제 대면 학기 이렇게 했고요. 네. 컴퓨터공학과 게임대회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건 2017년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 한창 할 때 그때 16강 8강 하고 이제 준결승 결승 이제 PC방에서 중계를 한 게 있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컴퓨터공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뒤져보면 나오는데 뒤지지 마세요. 제가 해설했는데 흑역사예요. 네. 어쨌든 컴퓨터공학과 게임 대회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보드게임 대회도 이렇게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방에는 보드게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드게임 카페처럼 이제 보드게임을 진짜 여러 개 많이 놨었어요. 이제 I'm the Boss라든지 아니면 이제 할리갈리라든지 루미큐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지친다, 야 좀 쉬었다 하자 하면서 이제 동방이나 아니면 과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랑 함께 그냥 게임 같은 거 잠깐 즐기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방에 구비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대면 학기 되실 때 이제 심심하면은 과방 놀러 오셔서 보드게임 빌려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 대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컴공인의 밤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비대면 학기 때는 아쉽게도 못했는데, 컴공인의 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한 연말이 있잖아요.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그냥 이제 공짜로 이제 삼겹살도 먹고,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공짜로 삼겹살도 먹고, 이제 퀴즈 맞춰서 경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컴공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대면 학기 되면은 이제 컴공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텐데, 그때 만약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컴공인의 밤. 네, 에어팟이랑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컴공인의 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좀 안 했던 행사들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번 학기도 거의 비대면일 텐데, 그렇게 되면 1년 반 동안 이제 비대면 학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났으니까 약간 좀 사람들끼리 좀 이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해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하는 사업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을 생각이에요.
뭐 구글 폼으로 좀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아리 설명회가 이제 곧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동아리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학교 공부하기도 빡센데 내가 왜 동아리씩이나 들어가서 나 통학하느라 바쁘다 뭐 하느라 못 받아 뭐 이런데, 근데 저희 과에서 좀 동아리는 약간 특별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게임, 데이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뭐 어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같은 분야에 선후배 동기들끼리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배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래밍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동아리에서 이렇게 해요. 신입생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분야별로 스터디를 하고, 교내 대회에 참가를 하고, 각종 공모전에 참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공부만 하기 싫은데, 난 공부만 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동아리 내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강총회, 동아리 MT, GMT, 종강총회, 축제 동아리별 부스, 뭐 이제 사세기 광장 막걸리 파티, 아까 벚꽃 파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학교 생활간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과 동아리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저희 그 교수님들도 이제 웬만하면 과 동아리 하나씩 이상은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재 과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 컴퓨터공학과의 학생의 비율은 거의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야겠죠? 예, 안 들어가고 못 빼겠죠. 자,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해커라는 동아리부터 먼저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해커 해커 발표자분, 이제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꺼졌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컴퓨터공학과 학술동아리 해커 회장을 맡은 18학번 정의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 해커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를 드릴 거고요.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동아리의 주요 실적, 참여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동아리 운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화면이 아직 안 화면 공유가 나와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왜 안 떠졌어요? 민재 잠시만요. 선배가 화면 공유 중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중지하면 되나요? 됐습니다. 다시 할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화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번 발표 순서에 대한 PPT고, 그럼 이제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87년에 설립이 돼서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졸업생, 재학생 간 교류가 활발합니다. 이게 졸업생, 재학생 간 교류가 활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딱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개발자로 취직을 하고 계신 저희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되게 취업을 준비하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다 가끔 저희 동아리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 원들 중에서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십니다. 절대 같이 해라 이런 강요적인 게 아니라 저희한테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제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엄청 멘토로서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내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거는 제가 뒤에 교육 관련된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선후배 관계를 지향한다. 이거는 어렵게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꼰대 문화가 없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꼰대가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고, 제 위에 형들, 누나들 다 엄청 저한테 잘 해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아리 들어오면서 혹시 무서운 선배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거는 이번 연도에 저희 동아리 임원진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 소개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24살이고, 이제 재수를 하고 18학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해 군대 갔다가 이번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한 복학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프로그래밍 실력이 약간 부족한데, 뭐, 나름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동아리원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부회장은 19학번 정화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회 임원진 소개해서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20학번 혜연이가 저희 동아리 기획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학번의 인재가 저희 동아리 총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장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제가 교육부장을 둘지 아니면 교육부를 따로 만들지 임원진들끼리 얘기를 한번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 동아리 들어오시게 되면 차차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동아리가 활동했던 것, 그리고 대회에 나갔던 거, 수상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딱 작년도 자료고요. 원래 그 전해나 전전해 자료도 가지고 오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PPT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딱 작년 자료만 일단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기획 관련된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원들끼리 뜻이 맞으면 같이 공부를 해서 저희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래밍 대회나 아니면 외부에서 주최하는 코딩 대회를 참여를 하고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전에나 그 전에 계속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쉐이크나 ACM, ICPC 같은 저희 프로그래밍 경시 대회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였고,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제가 알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원이. 이런 식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저희 개발자 대회 활동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들어가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동아리원이 1, 5, 8, 9, 10개 수료를 하고, 그리고 1, 5, 9개 인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료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발된 후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수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네 번째에 상위 10%에 들면 인증이라는 걸 받는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교육을 받아요. 이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한 사람들을 인증했다라고 하고, 저희 동아리에서는 세기수의 분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너무 공부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왼쪽은 용왕전이 용인시에 있는 대학교 왕중왕전 롤 대회였는데, 저희 동아리가 준우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작년에 소용대에서 개최한 e스포츠 한마당에서 롤토체스 부문, 저희 작년 회장형이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저희 동아리가 지금 항상 준우승이에요. 항상 준우승이어서 혹시 게임 정말 잘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동아리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대회에 참여하셔서 꼭 우승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1년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아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기존의 동아리가 앞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면 때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존 동아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약간 저희 동아리의 고정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전에 동아리 소개 자료에도 이 표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다른 동아리도 거의 이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아마 동아리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1학기가 비대면으로 결정이 됐다 보니까 아마 6월 교육 마무리, 여기까지는 아마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2학기 때 정상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면 9월에 시작하는 2학기 교육부터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아무래도 1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신입생분들께서는 기숙사에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다 본가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쪽에 모이기도 사실상 쉽지 않고 그렇다고 5인 이상 지금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면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생각 중인 거는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멘토링이나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조금 무게를 두려고 해요, 거기에. 그래서 아마 신입생분들께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아까 들으셨다시피 1학기 때 진행하는 파이썬 언어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파이썬 말고 자기가 다른 언어, 파이썬은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쪽으로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저희 동아리 원 중에서 비슷한 주제나 같은 주제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제가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재학생 및 신입생들 모아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다 모르는 거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멘토링 방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지금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안 할 때 두 가지로 가정을 해놓긴 했는데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면 C++ 기초교육을 저희가 대면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니까 그때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다른 주제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교육 말고 따로 스터디 그룹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대한 동아리비를 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서적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대면이어도 아마 C++ 교육은 진행을 할 거고요. 비대면이라면 1학기 때 진행하던 그런 교육 방안을 2학기 때도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좀 함축적인 내용인데, 제가 1학년 때 학교를 다녀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방향성을 못 잡았었거든요. 방향성을 못 잡아서 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물론 공부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잃지 않고 2학년으로 넘어가고 3학년으로 넘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스터디 활동이나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제가 많이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로 저도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전역하고 학교를 오면서 코로나 시대일 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퇴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지만 그 대학교 1학년을 너무 그냥 얻어가는 게 없이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준비를 많이 못했었어서 20학번 여러분 선배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전 같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동아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게끔 제가 환경을 구성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번에 발표한 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매일 고민 중이고 아직까지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저희 임원진 구성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 서기, 그리고 기획부장, 교육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자 역할에 맞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들이니까 나중에 뵙게 되면 편하게 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턴 동아리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희 리턴 동아리는 1988년에 창립되었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랑
교육을 통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는 웹 특성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웹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학년 동아리원들을 멘토로 삼아서 웹에 숙달된 동아리원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나 타입스크립트, AWS 등 웹 개발 지식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이나 코드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서로 존중하고 선후배 간, 아까 말했듯이 꼰대 문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선후배 간 서로 편하게 지내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음주도 하고 하는 친목도모를 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에 나온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저희는 이렇게 GitHub 관리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각자 스터디 그룹에서 그 깃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모여서 사진처럼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대면이 힘들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디스코드나 줌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진행해 왔고, 이렇게 자유롭게 고학번, 저학년, 신입생 상관없이 잘 지내는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 때 놀러 간 사진도 있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도 있고, 롤 대회 한 사진도 있고, 밥 같이 먹으면서 재밌게 잘 지내는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학교 운동장인데 기숙사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음주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저희 동아리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전 것도 그냥 다 들고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우수상, 우수 창업 사례, 경시대회 우수상,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고요. 저희 동아리 활동을 좀 간단하게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주년 행사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저희는 일단 개강총회, 종강총회, MT, 밥조, 사색 막걸리 파티, 동아리 후드 집업, 디자인, 롤 대회, 프로그래밍 교육, 스터디, 프로젝트 진행을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진행한 행사입니다. 리턴 1기부터 31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선배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앱 개발과 같은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총회는 저희 이제 동아리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학기를 진행할 것인지 동아리원끼리 소통하는 활동입니다. 해왔던 활동들을 결산하고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디프리도 하고 한 학기에 이제 개강총회나 종강총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MT도 이렇게 가서 재밌게 놀다 오고요. 이렇게 밥조를 진행해서 이제 선배 몇 명, 신입생 몇 명 해서 선후배 간 이제 친해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비대면일 때 진행을 한 거여서 아마 대면일 경우에는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막걸리 파티 한 거고요. 동아리 잠바도 이렇게 디자인해서 예쁘게 맞춰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자체로 이제 롤 대회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중계까지 유튜브로 했습니다. 이제 승자 예측 같은 것도 해서 기프티콘을 선물하고도 있고요. 교육적인 면도 이제 열심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스터디나 이제 웹 리액트 스터디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디스코드나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면 공유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한 거고요. 여기 저희 부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리뷰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줌으로 맥주 먹고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의 자랑 17학번 김봉민하고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부장님 이재호 학우군이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유사도 뉴스 검색하는 문서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분 안에 다 해야 돼서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21년도 동아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미나랑 스터디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랑 그리고 교육, 멘토 멘티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리원이 자유로운 주제로 세미나를 열 수 있고 그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아리원끼리 스터디를 열 수 있고 아무래도 선배한테 연락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제 관심 분야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뭐 AWS 서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주제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슬랙이나 디스코드, 카카오톡으로 이제 질문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비대면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대면일 경우에는 아까 했던 활동들을 다 계획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저나 회장인 장규범 그리고 이메일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리턴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바로 티지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목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1학번 컴퓨터공학과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다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1학번 컴퓨터공학과 새내기 여러분, 우리 경희대학교에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TG윙 회장을 맡은 컴공16학번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댓글 이용해가지고 전 약간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데 댓글로 반응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채팅이나 이런 거.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너희 꿈에 날개를 달아줄게 라는 티지윙의 캐치프레이즈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발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동아리 회장님들 중에서 가장 학번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새내기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네, 왼쪽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MBTI는 ENFJ입니다. 혹시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ENFJ인 분들 있을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아니면 채팅이나. 아무도 없나 보네요. ENFP. 한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ENFJ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고요.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고 하네요. 유명한 인물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강다니엘 저랑 같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웃을 때 눈 작아지는 건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점점점 죄송합니다. 네, 특이한 성격 때문일까요? 오른쪽에 커리어를 보시면 4학년까지 푸사 강다니엘인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저 4학년 때까지 참 바쁘게 살아온 것 같고요. 1, 2학년 때는 경희대학교 신문 동아리인 대학주보에서 학생기자 활동을 했었고요. 3학년 때부터는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고 있고 4학년이 되면서 경희대학교 제2기숙사 생활 멘토장, 경희대학교 티지윙 동아리장을 맡게 됐어요. 네, 다음 화면. 네, 지금부터는 제가 1학년 때 어떤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아, 이렇게 대학 생활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먼저 1학년 대학 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내기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정말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동아리 소개를 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랑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대학생활 하면서 만들어가는 추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네. 2021년 저희 동아리 TG윙은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네, 이제는 TG윙 동아리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아까는 에이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대충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귀 쫑긋 세우고 저를 따라오시죠. 네, 여러분 가운데 문장 잘 보이나요? 뭐라고 써져 있죠? 채팅 남겨주세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대요. 네, 맞아요. 네, 저희 TG윙 동아리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화면 보시면 TG윙의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사진이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에요. 전국 단위 대회에서 1등, 우수, 최우수 등등 TG윙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네, 매년 경희대학교 우수 동아리 수상을 하는데 저희 TG윙은 항상 1등 아니면 2, 3등을 했었고요. 대단하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동아리 실적이 훨씬 많은데요. 슬라이드 하나로 옮기지 못해 몇몇 실적은 생략했습니다. 저희 TG윙 동아리 실적을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TG윙 공식 사이트 주소 제가 남겨드리니까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동아리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TG윙에 오신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배들이 여러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TG윙에 들어오셨을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신입생 교육 멘토링 부분 보실까요? 네, 저희 TG윙은 동아리 자체적으로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아까 그 비대위원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1학기 때 배우고요. 여름방학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TG윙의 동아리 선배님들이 여러분의 눈높이로 설명드립니다. 네, 추가로 TG윙 동아리 선배님과 친해질 수 있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TG윙에서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장님을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 경험과 실무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으로 모셨으니까요. 여러분이 TG윙에 들어오신다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2, 3학년 재학생 스터디 참여 대회 활동 부분입니다. 1학년 때 TG윙에서 TG윙 동아리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밖으로 나가서 사고치고 오시면 됩니다. 네. 2021년도 1학기에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머신러닝, 딥러닝,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학생 스터디가 열릴 예정인데요. 각 분야마다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스터디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2021년도 2학기부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채팅 남겨주시니까 훨씬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 밑에 우수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은요, 2018년, 2019년 신입생들이 TG윙 동아리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자체적으로 열리는 대회인 쿠톤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도 1학년 때 실적 내고 왔어요. 나도 사고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TG윙 동아리에 오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기대돼요.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취업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1, 2, 3학년 동안 TG윙 동아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꿈을 하얀색 도화지에다 그려나갈 시간이에요. 현재 저를 포함한 4학년 선배들이 저마다의 멋진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TG윙에 들어오신다면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이고,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발표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가요? 네. 네, 네, 유유. 네. 어서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고요. 새내기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네, 지금부터는 TG윙이 2021년도 비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TG윙은 항상 1, 2, 3등을 해왔지만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 TG윙이 혁신하려고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2, 3학년이 되어서 TG윙이 핵심 구성원이 되었을 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네. 이렇게 채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혁신은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 지도교수 연계입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경희대학교에 머신러닝이라는 강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1학기부터 기계학습, 딥러닝, 실전 기계학습 등등 여러 수업이 신설되었는데요.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의 수요에 발맞춰서 강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배성호 교수님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 딥러닝 분야를 전공하시고 컴퓨터공학과에서 강의력이 좋다고 손꼽히는 교수님이시고 경희대학교에서 딥러닝 분야 연구실이 활성화된 유일한 교수님입니다. 현재 배성호 교수님이 저희 TG윙을 지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TG윙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배성호 교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전 준비, 학술 연구 과정에서 TG윙 동아리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도해주겠다는 약속을 배성호 교수님께 받아냈습니다. 네, 혹시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신입생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TG윙 동아리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은 저희 프로젝트 스터디 관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아까 2021년도 1학기에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머신러닝, 딥러닝,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학생 스터디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제가 알고 있는 TG윙 선배님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 현대차 등등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테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매달 진행해볼까 합니다. TG윙 동아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신입생 여러분도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분명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네, 전부 다 네 하고 네, 이렇게 대답이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얼른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혁신은 그 온라인 동아리 행사 진행입니다. 대표적으로 3월 초에 진행될 신입생 OT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대학생활 하면서 만들어가는 추억은 코로나가 없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2021년 저희 동아리 TG윙은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겟더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거고요. 조그만 아바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TG윙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또 어느 정도 친해지면 TG윙 선배님들과 함께 어몽어스도 하면서 누가 임포스터인지 찾아보자고요.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재밌어, 버니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TG윙의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TG윙이 기다리고 있는 신입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TG윙은 이런 새내기가 동아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당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공모전 등 대외 활동 도장 깨기 하고 싶은 당신. 세 번째, 자신이 세운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는 당신. 네 번째,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려는 마인드를 가진 당신. 다섯 번째, 선배님에게 먼저 밥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 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앞에 뒤에 발표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티지밍에 지원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밥 사주세요. 벌써? 네,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네, 티지밍은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티지윙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제 연락처 얼른 캡처해 가세요. 제가 발표 끝나고 지금 채팅방에 사진 올려드릴 건데요. 그거 저장해 두시고요.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발표가 좀 지루하지는 않았나요? 여기에 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알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을 좀 훌쩍 넘긴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희 티지윙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고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강까지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 네, 지금까지 티지잉 회장 김성수였고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리 다솜의 홍보 발표를 맡은 18학번 최인훈입니다. 지금부터 핫한 동아리 다솜의 홍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동아리 소개, 동아리 임원, 동아리 활동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다솜은 컴퓨터공학과 학술 동아리입니다. 역사가 깊은 동아리이며 언제나 놀 때는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자는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아리 특성화 주제로 네트워크로 잡아서 IoT 분야를 주된 연구 분야로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임원 소개입니다. 2021년 다솜은 이상화 학우가 회장을 맡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임원을 지낸 바 있어 동아리를 재밌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 소개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신입생 분들을 위해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코딩 실력도 향상되고 초반에 이해가 힘든 컴퓨터공학 개념의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재학생 및 신입생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원하는 주제를 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방학 때에도 원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개인 프로젝트 진행 및 발표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교내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컨퍼런스 등에 참여합니다. 아래는 수상 내역들과 활동 내역들인데 쭉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동아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놀 때도 확실히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즐기기 힘들지만 종식되는 순간 재밌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강총회, 종강총회는 물론이고 MT도 1학기, 2학기 2번 가서 재밌는 추억들을 만들고 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학교 내 광장에 모여 막걸리도 마십니다. 축제 때는 동아리 부스를 운영해서 직접 안주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장점 같은데 1년에 한 번 동아리 출신 졸업생분들을 찾아뵈어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술도 잘 먹지만 게임도 엄청 잘하는데요. 함께 팀을 꾸려서 학교 내 게임 대회에 나가서 출전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도와줄 동아리 다솜의 홍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동아리 김용재 회장을 대신해서 발표자로 나오는 16학번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는 저희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떠한 실적을 내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Q&A 시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회장이 아니고 임시로 나온 발표자이다 보니까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넷이 어떤 동아리인지 제가 동아리 1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도 네트워크와 보안의 메인으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동아리였지만, 현재는 좀 학생들이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학술 주제로 다양하게 활동 중인 동아리고, 여기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대부분 동아리가, 5개 동아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원 구성은 현재 많은 친구들이 군유학에 있는 친구들이고 휴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재학생도 48명 정도로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동아리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20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그 전까지 넷이 살짝 활동이 좀 뜸하다가 조금 이때부터 으쌰으쌰 해보자라 해서 조금 반등의 시기를 겪은 게 2019년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 정말 많은 실적을 내서 이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네이버 웨일 확장의 컨테스트라고 이 부분에 차서 저희가 1등을 수상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같이 참여를 한 부분이어서 저랑 넷 다른 동기 한 명이랑 희지윙의 저랑 동기인 한 명이랑 참여를 해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앞선 동아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해커톤이라는 쿠톤이라는 거에 참여를 해서 이와 같은 성적을 냈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저도 2학년 때 참여를 했고 1학년 친구들도 데리고 참여를 해서 선배 한 명과 후배들이 같이 나가면 아마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실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모든 실적에 참여한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2020년에 넷 동아리 활동 계획은 먼저 3월에는 조금 줌이나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신입생 환영회와 신입생 코딩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4월에는 조금 이런 예를 든 거고요. 롤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재학생과 신입생이 조금 더 거리를 허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학교 축제와 알고리즘 대회, 그리고 6월에는 이제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종강총회와 또 이제 방학을 또 사실 1학년 친구들 굉장히 재밌게 보내고 싶겠지만 최소한의 공부는 전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방학 때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코딩 교육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아리가 조금 친구들이 다들 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해서 되게 많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골라서 들어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이러한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잘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이러한 행사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동아리 방을 다들 이제는 못 들어가겠지만 곧 코로나가 풀리면 들어갈 거 있는데 각 동아리 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개 동아리 중에 어느 동아리 들어가셔도 이제 수업이 끝나거나 공부를 할 때 동아리 방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휴학생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재학을 하면서 회장을 하면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사실 일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저희 또 회장님은 또 휴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1학년 분들이 정말 동네 형처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형 오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Q&A 혹시 질문 여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동아리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다면 Q&A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은 보이는 전화를 지금 핸드폰이나 어디 적어 놓으시고 그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 회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넷 동아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닷컴 발표를 맡게 된 19학번 교육부장 컴퓨터공학과 송용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표를 들으시느라 몸도 찌푸둥 하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 손 한번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 네, 그 회장님도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3초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3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닷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이제 경희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하신 컴퓨터공학과 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다는 말씀드리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이제 디닷컴이에요. 혹시 디닷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혹시 채팅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디닷컴 하면 혹시 무슨 닷컴, 이제 네이버 닷컴, 구글 닷컴 하는 이제 닷컴,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런 말씀들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닷컴에서 이제 웹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뭐 D 해서 이제 뭐 디지털, 뭐 데이터닷컴 이런 느낌이 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디닷컴이 어떤 동아리인지 우선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해요. 네, 앞선 좀 훌륭한 동아리 발표들 보다 보면 이제 뭐 스터디들도 있고, MT, 대회, 행사, 뭐 이런 행사들도 있고, 수상 실적들도 있고, 사실 동아리들이 뭐 다들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디닷컴을 한 단어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디닷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네, 디닷컴은 데이터 사이언스 한 단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뭐 겉으로 보면 어려운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닌 게 뭐 다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 사이언스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닷컴은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닷컴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경희대학교 학술 동아리예요. 그래서 뭐 체계적인 스터디, 멘토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고 또한 실력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데이터 사이언스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고 뭐 웹 개발이라든지 모바일 앱 개발, 클라우드, 게임, IoT 등 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만 있다면 뭐 자유롭고 열정 있게 언제든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의 꽃은 비문학이고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다. 이제 디닷컴의 꽃은 스터디이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디닷컴에서 이제 스터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스터디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코딩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디닷컴에서는 뭐 해보신 분들이나 처음이신 분들이나 뭐 걱정 없이 누구나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이제 뭐 디닷컴에서 진행했었던 뭐 스터디들이에요.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가장 주목하실 부분은 뭐 파이썬이나 이제 C++ 같은 기초적인 스터디부터 해서 컴퓨터 비전, 뭐 자연어 처리와 같은 심화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본기부터 이제 뭐 깊이 있는 기술까지 뭐 정규 학과 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부터 심층적인 실력까지 충분히 기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조금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저저번 주인가 그 수강 신청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들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첫 전공 수업이기도 하고 뭐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 아직 아닌가요? 네, 그 아마 이제 수강 신청 하시게 되면은 그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 아마 수강 신청 다들 에타 시간표에 담아 두셨을 거예요. 그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2학기 때 배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같은 이제 전공 수업을 나도 잘 할 수 있을까? 좀 처음 해보는데 겁나는데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코딩이 처음인 사람이라도 좀 문제없고 부담 없이 이런 파이썬이나 C++ 익힐 수 있도록 지금 기초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 또 선배들이 1대1 멘토링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 혹시 코딩 테스트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채팅으로 혹시 코딩 테스트 들어보셨나요? 네, 채팅으로 혹시 답씀 드려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부터 해서 뭐 요즘 엔간한 IT 기업들은 전부 코딩 테스트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뭐 4학년이나 막학기 때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게 좀 꾸준히 길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때는 프로젝트도 많고 막 연구할 것도 많고 이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디닷컴에서는 이제 빠르면 1학년 여름방학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알고리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남들 4학년부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1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번 웹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까지 왜 데이터 사이언스 동아리라고 홍보해놓고 왜 웹 스터디 소개를 하냐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뭐 교내나 외부 활동, 공모전에서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와 개발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때 좀 잘했다, 저건 좀 깐지 난다, 저게 좀 해먹었다 하는
하는 프로젝트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웹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웹을 만들 줄 알면 여러분들 뭐 쉽고 빠르게 퀄리티 좋은 프로젝트들을 개발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도 이제 웹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뭐 웹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그 좀 프로젝트 깊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다컴에서는 웹 스터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웹 개발을 통해서 뭐 프로젝트, 공모전 부담 없이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대망의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보시면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뭐 딥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층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요. 저희 뭐 디다컴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뭐 많이 있는 겉핥기식 자료가 아니라 실제 뭐 논문을 읽고 구현해 보거나 뭐 자신만의 모델을 구축해 보거나 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 관련해서 뭐 네이버 클로바나 이런 데서 현직으로 인턴으로 계시는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원래 좀 비싼 강의를 돈 주고 보거나 대학원 스터디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 디다컴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동기 또는 선후배들과 기초부터 탄탄하게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좀 여러 동아리 스터디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런 동아리 스터디, 뭐 자료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새로 리뉴얼했어요. 새로 리뉴얼한 동아리 홈페이지, 또 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면서 스터디 진행할 수 있는 구름 페이지, 그리고 뭐 코드들, 학습 자료들을 관리하는 깃허브, 슬랙 등의 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스터디, 멘토링, 프로젝트, 학습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멘토링 혹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선배들 실력이 좀 짱짱해요. 네, 그래서 이것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이거는 약 3년간 디다컴들이 뭐 수상하거나 활동한 행사 뭐 결과들이에요. 뭐 쭉 보시면 뭐 교내 대회부터 외부 대회까지 정말 다양하게 뭐 수상하고 활동한 걸 볼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당의 뭐 신입생들이 팀을 이뤄서 수상을 한 결과예요. 뭐 잘하는 선배가 버스 태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입생들만 해서 이거 같이 뭐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수상을 한 결과예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디다컴 들어오시면 뭐 스터디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신입생 때부터 이런 실력과 커리어를 쌓으실 수 있으세요. 이 외에도 뭐 현직 인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마에스트로, 디프만 출신 선배들이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받거나 함께 실력을 키워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동아리 발표를 보면 와, 실력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는 동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12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해서 열심히 힘들게 대학 왔는데 또 공부만 해야 하나, 또 막막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이젠 놀 땐 놀 줄 아는 동아리 디다컴입니다. 네, 뭐 당연하지만 저희 선배들 인성 문제 없고요. 꼰대 문화는 절대 지양합니다. 네, 그저 다 같이 재밌게 놀 뿐이에요. 뭐 디다컴은 이제 선후배들끼리, 뭐 동기들끼리 굉장히 친하고 잘 노는 동아리로 유명해요. 뭐 OT, 사막, 축제, 전체 MT, 뭐 기수별, 과팅 등등등 굉장히 다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저희랑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인데 또 이런 거 못 즐기는 거 아니냐 하셔서 또 준비를 해봤어요. 디다컴에서는 소그룹 및 온라인 게임 대회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드게임도 있고 뭐 힙합, 메이플, 축구, 롤, 하스스톤 등등등. 동기간, 선후배간 뭐 자유롭고 재밌게 비대면도 문제 없이 충분히 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디다컴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주력하는 동아리고 스터디 잘 구성돼 있고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재미와 실력 두 가지 모두 챙길 수 있는 동아리니까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 줌으로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괜찮으시고, 이거 회장님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남겨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뭐 문자, 전화, 이메일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다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동아리 발표회는 끝났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그 빅뱅에서 문명까지 이 과목 있잖아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물리학 및 실험 1을 들으면은 안 들어도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이제 우리가 물리학 및 실험이 이제 필수 과목이니까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19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발표는 끝났고 자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 배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을 거예요.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이제 균등하게 과 동아리를 분배를 할 건데, 만약에 내가 거기 과 동아리에서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동아리로 옮겨가셔도 무방합니다. 예, 실제로 다른 동아리에서 저희 동아리로 온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동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과 동아리를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동아리, 근데 일단 생활을 해보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동아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차례는 소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신입생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집 대상은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이고, 모집 부처는 홍보부, 집행부, 관리부입니다. 홍보부는 말 그대로 뭐 이제 과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뭐 이제 거기다가 좀 포토샵으로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좀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집행부는 행사가 있을 때 뭐 이제 안전 요소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약간 진행 담당의 집행부가 있고, 관리부는 이제 과 재산이랑 이제 그 물품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 부처가 3가지가 있고, 모집 기간은 원래 제가 월요일부터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좀 코로나도 터지고 뭐 단과대 코로나 터지고 이게 바빠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24일까지 제가 모집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동아리 신청본과 오늘 동아리 신청폼이랑 이제 그 학생의 신청폼, 이렇게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24일까지, 동아리 신청은 2월 21일까지, 2월 21일, 일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넘어가는 그 저녁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의 모집도 2월 24일 12시 넘어가는 저녁까지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폼으로 제가 이제 카톡에 올릴 거예요. 카톡방에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모집 기간 내 서류 지원 후 컴퓨터공학과 학생회는 2월 26일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저와 그 부회장 김서영 씨에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FAQ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사 정보를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등록, 뭐 이제 학기 등록이나 등록금 납부나 뭐 이제 수강 신청, 휴학 신청, 전과 신청, 복수 전공 신청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시험은 언제 보는지, 시험 기간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학사 정보, 그런 것들을 학사 정보로 하는데 그 학사 정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밑에 URL이 나오죠. 학사쿠ac.kr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휴학, 복학, 등록금 납부, 성적 확인 등의 여러분들 많은 행정 처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 처리는 어디서 할 수 있냐? 경희대학교 인포22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번을 발급받고 그 학번으로 인포21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21에 가입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휴학, 복학, 등록금 납부, 성적 확인, 내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 확인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포21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수업을 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듣는 강의에 대한 정보, 내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어디서 들어야 되고 강기획서나 과제랑 강의 그런 것들을 어디서 알고 싶냐 할 때는 경희대학교 이캠퍼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인포21 가입하셨으니까 그걸로 이제 그걸로 이제 로그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캠퍼스 들어가셔서 강의 관련된 정보를 듣고 이제 뭐 수강 관련된 이제 뭐 이제 아마 줌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로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줌 주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캠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종합전형을 왔습니다. 근데 저도 따지고 보면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약간 그 주변의 활동을 많이 해서 좀 이제 합격을 한 건데, 저 또한 고등학교 졸업 당시만 해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해봤자 파이썬 좀 깔짝한 정도. 근데 뭐 이제 대학교 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학교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동아리에서도 이제 가르쳐 주고 실제로 뭐 이제 혼자서 독학하더라도 이제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무한 분들도 교내 소프트웨어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A+ 학점을 받는 거 보면 전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톡방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링크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괜찮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대여 신청은 어디서 하냐? 뭐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인스턴스라고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럼 뭐 GPU, IX 클라우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좀 서버를 빌리고 싶어요. 서버를 빌리고 싶을 때 IX 클라우드,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 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거기에 예약 신청을 하면은 그때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거기 가가지고 이제 빌리면 돼요. 네, 그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 거기 가서 빌리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 대여 신청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에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우리한테 손해가 오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것들은 적습니다. 뭐 이제 뭐 자리가 부족하다 그거 빼고는 뭐 2022년도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인공지능 학과가 신설돼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수업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럼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학과가 이제 컴퓨터 학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컴퓨터 학부 안에는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 학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각 서로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학과의 수업을 들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제 들어가죠. 그것도 전공 선택으로 들어가고 전공 필수 과목도 몇 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수강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수강하시면 돼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히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전멀 금지. 이거는 대면 수업 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티미디어관과 전자정보대학관이 있습니다. 거기 둘의 거리가 걸어서 15분이에요. 학교가 더럽게 넓죠.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여기서 멀건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다음 수업이 전자정보대학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혹시나 교수님이 강의 조금만 늦게 끝내주신다? 그러면은 바로 뛰어가야 돼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자신 수강 신청에 좀 이제 실패를 한 자신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멀전전멀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강의 아니면 지양하세요. 지양하시고 9시 강의 금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제 9시 강의 들으면 이제 몸이 적응을 못 해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7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는 게 당연했겠지만 9시 강의는 대학생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네, 들으시면 안 돼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교내버스 무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시외버스 정차하는 곳. 그 시외버스 정류장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버스들은 이제 무료예요. 교내에서 다니는 거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대학 앞에 타면은 전자정보대학관까지 공짜로 태워주기 때문에 교내버스 무료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평 활용하기. 여러분들이 그 에브리타임 같은 거 보면 강의평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리 별점이 낮다 해도 나랑 성향이 맞으면 좋은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평가 같은 거 잘 읽어보고 수업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선배 많이 만나보기. 선배를 많이 만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보다 1, 2년 빠른 길을 걸었던 분이고 여러분들보다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야별로 이제 꿀팁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이건 약간 비하인드 톡인데, 그냥 냈던 거 또 내시는 교수님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교수님한테 족보를 안 얻어가면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족보를 얻어서 이제 좀 시험 공부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밥 약속까지 잡아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선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선배들도 후배들과 친해지고 싶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 사달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예의 있게 좀 밥 사달라고 하면은 그냥 뭐 거절할 선배 없습니다. 예, 다 뭐 이제 날 찾아왔고 나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 동아리 참여하기. 아까랑 문맥이 비슷한데 선후배랑도 친해지고 코딩 교육도 받고 같은 분야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과 동아리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질문 게시판 활용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과에는 없고 그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아고라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질문 게시판인데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교수님 혹은 거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게시판 같은 것도 가끔씩 이용해 주세요. 만약에 내 주변에 다 몰라, 내 선후배들도 다 몰라. 그러면 질문 게시판 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위톡 설치하기. 이제 학교 소식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학금, 뭐 이제 국가 근로 모집,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런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소식들이 있는데 경위톡이라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정보들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톡은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 이제 12년간의 혹은 14년간의 혈투 끝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이제 누리시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입학 축하드리고 이제 뭐 제가 나중에 과 동아리와 이제 그 학생회 같은 거 이제 제가 그 구글 폼에다 올릴 테니까 이제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제 진심으로 입학 축하드리고 모두들 환영합니다.